분사의 두 번째 문법 내용입니다. 자, 유닛 3 분사의 기본 용법 그랬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는 분사의 어떤 개념, 그리고 분사가 가지고 있는 역시 동사로서의 일반적 성질과 관련한 문법 문제를 다뤄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분사가 문장 가운데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문장 성분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이런 거 하고, 또 구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앞에 본 내용과 살짝 기본적인 것은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될 분사의 용법들, 이런 것 한 번씩 차례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가 있고요,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는 말 그대로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이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투부정사가 본래 동사의 본형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외국의 영영사전 이런 걸 보면, 혹은 뭐 어휘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면은 뭐 기본 동사를 설명을 할 때 do를 안 하고 to do 이렇게 타이틀을 대부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사적 성질이 강한 거고요. 동명사는 뭐다? 동명사는 명사적 성질이 강하고, 그래서 문장 가운데서 문장 성분으로서 명사가 기능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등등의 역할을 한다 했죠. 근데 이제 분사는 문장 구조상에서 보면 굉장히 형용사적 기능, 형용사가 하고 있는 기능과 뭐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아닙니다. 형용사는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어디까지나. 동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요. 그래서 문장 가운데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적인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명사를 수식하는 게 있죠. 그리고 명사를 서술, 즉 설명해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용법을 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의해야 될 용법들은 이어져 나오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형용사 기능이라기보다도 형용사적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겁니다. 형용사 자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수식하는 경우다, 그리고 서술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하는 것은 명사를 갖다가 수식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수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앞에서 형용사의 어떤 한정용법까지 앞에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근데 서술은 주어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동사가 주어 뒤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서술적 기능은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주로 뒤에서 수식합니다. 근데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뒤에 좀 다른 내용을 달고 나오면서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요 사이에 지금 수식 용법과 같이 요 사이에 이렇게 얘가 보면은 뭐 좀 난삽하죠, 그죠? look at the barking at you도 하니까. 그래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쌤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뭐 앞에서 수식하든 뒤에서 수식하든 이 녀석이 의미상의 주어고 이 녀석이 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밑에도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의미상의 주어고 뒤에 나오는 분사 이 녀석이 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만 확인하고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어떤 문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용사가 하면 이제 뭐 alive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 형용사들이 수식으로는 쓰지 않고 다만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들 하는, 요게 조금 이제 애를 먹입니다. 형용사 용법 가운데서는. 그런데 뭐 분사에 있어서는 이런 뭐 확고한 어떤 제한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이렇게 좀 길게 끌고 나올 때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는 또 뭡니까? which is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관계대명사 영역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그럼 언어의 간명성 때문에 간명하게 줄여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문법이 여기 개입되어 있다라는 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니까 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만 가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도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 분사가 아니더라도 분사를 포함해서 모든 준동사들이 나왔을 때 그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그 시점과 태를 갖다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용법이 있다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쌤은 사실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쌤은 형용사의 기능 중에 뭐 수식 기능이 있고 한정 기능이 있고 서술 기능이 있고 뭐가 어떻고 뭐 그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고 안 해옵니다. 사실은 이걸 강의하기 전까지는 까맣게 까먹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uninviting smile 했죠. 뭔가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이런 말이죠. 초대한다 이런 말이니까 굉장히 좀 매혹적인 어떤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이때는 이제 바로 이렇게 수식하는데 여기서는 those invited 하니까 those는 those 우리 생략된 거 보면 those 과거니까는 those who were 이래야 됩니다. 뭐 had been을 이어도 뭐 무난하지만요. 의미적으로 딱 살펴보면 were가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those who were invited 초대를 받았다, 수동이다, 주어인데 이 녀석들이 받았다, 수동이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부로 were all present.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present. 참석했다. 이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짓고 있는 개를 봐. 저 지지되는 개 녀석 한 봐. 이런 말이죠. 여기는 저 개를 한 봐 했는데 그 개가 barking at you. 여기도 at가 있지만 이때는 뭔가 좀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와와 하면서 너를 보고 짖고 있는 저 개를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바크가 나왔으니까 바크와 관련된 뭐 속담이 있습니까? barking dog입니까? barking dogs. dogs never bite. 그래서 never bite 해야 되겠네. 복수니까. 그럼 뭡니까? 지저대는 개는 결코 물지 않는다. 두고 보자는 녀석 치고 무서운 녀석 없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달리 또 하면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로도 충분히 비유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자, 아무튼 barking dogs never bite. 두고 보자는 녀석 치고 무서운 녀석 없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내용입니다. 진행. 자, 진행이고 능동이다 그랬죠. 그래서 쌤이 앞 시간에는 능동의 개념을 꼭 목적어를 취하는, 그죠?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동사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무리가 없다. 그래 하지 않고 그냥 능동태를 타동사에만 제한을 두고 보면은 자동사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는 뭔가 개념 능동이냐 자동이냐 뭐 그럼 또 뭐 다른 어떤 용어로 개념 정의하기가 조금 자리가 비는 것 같죠. 그죠? 우리는 그냥 자동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능동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he was running down the hill crying 했죠. 이때는 분명히 이제 진행이죠. 진행이지만 이 자체에 능동적 의미가 담겨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down the hill crying. 그는 소리 지르면서 언덕 아래를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been running? 이제는 이제 위에는 기준 시점이 과거 진행이고 여기는 현재니까 현재 완료의 진행 용법이다. 이래 되겠죠. 자, how long have you been running the hotel?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죠. run. 이때 경영하다는 뜻입니다. 경영하다, 운영하다, run the bank, run the hotel 이런 식으로. for now, 요거는 지금껏 up to now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up to now, 지금껏. 이 for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or the night 이런 표현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밤새 내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치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during the night하고 for the night하고 잘 구분을 못 합니다. during the night는 이 밤 기간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아무 시점이나 쿡 찍는 겁니다. during. 이 하는 사이에, 이 사이에서 뭔가 뭐 사건이 터졌다, 일어났다 이러지만 for는 지속이라 그랬죠.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밤새 내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for가 이 for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호텔을 갖다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얼마나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수동. 자, they have run out of ideas 했죠. run out of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of까지 해볼까요? run out of. 요거는 뒤에 나오는 이것을 무엇을 다 써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run 앞에서 운영하다는 run과 다르게 어떤 상황이 쭉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뭔가 이렇게 쭉 달려가는데 사람만 이렇게 쭉 달려가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이 쭉 진행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도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동사인데, 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 동사는 한번 건드려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쌤이, 여담이지만, 쌤, 여러분들 보내는 메일에, 아이디가 ENG hate죠. 그죠? 영어 싫어하고, 책에도 그래놨죠. 그죠? 그때는 실자라고 해놨지만, 사실 쌤 좀 영어가 좀 싫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쌤이 이걸 건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래서 쌤이 아마 기본동사 뭐 혼내주기가 되든지, 기본동사 친구하기가 되든지 하면은 이게 아마 쌤이 이제 영어를 건드리는 마지막 어떤, 녀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기본동사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에서, 대표 개념에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파생되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식은 거의 하나다. 전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run 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그냥 out of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뭐뭐 없이 달리다 이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뭐가 없는 상황으로 쭉 돼버리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때 out이 소진의 의미거든요. 소진. 완전히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다 하는. die out 하면 뭡니까? 멸종하다. extinguish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extinct 하면 나왔죠. extinguish. 그리고 형용사는 extinct. 이렇게 하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 소진되다 하니까 다 써버리다, 이런 바닥이 나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비교해야 될 거는 뭐냐면 run short of가 있습니다. 이때는 be short of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보면 come short of도 있고 fall short of도 쓰죠. 그죠? fall short of. fall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뭔가 부족해지다 이런 말인데 come short of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좀 모자란다 좀 이런 그냥 뉘앙스입니다. come short of는. 근데 fall short of는 뭐가 부족해지다, 뭔가 다 떨어져 간다, 좀 이런 쪽이고, run out of는 바로 그냥 바닥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재 완료죠, 그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have run out of ideas. 생각이 이제 바닥이 났어. 더 이상 짜낼, 궁리할 생각이, 궁리가 도저히 이제 궁하다, 이래 되죠, 그죠? 뭐 생각이 궁해졌다, 이런 말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동이다 이 말이죠. was run over. 물론 이게 전체가 타동사 구죠, 그죠? 그러면서 그 차에 치였다 이래 됐는데 이 의미는 무조건 동작이 어떤 수동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this book is written by teacher blah blah 할 때 마찬가지로 상태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애가 차에 치였어 했는데 치는 그 순간적인 딱 그 모습만 표현한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수동으로 상태를 나타내고요. 앞에서 태에서 이야기했지만 수동태라는 것은 화자의 주어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상태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다시 한번 또 올리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맞습니까? 푹 뛰어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복합분사인데요. 복합분사는
뭐 일반 학습서에서는 그래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나오면은 뭐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지? ing야, ed야 뭐 이렇게 막 고민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뭐겠습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이런 where이나 independent나 good이나 뭐 stay나 gross나 이런 것들은 이 전체가 수식하고 있는 뒤에 나오는 명사 혹은 앞에 나오는 주어죠. 여기는 다 주어죠, 그죠? 주어고 여기는 여기도 역시 주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Enter the downstairs smelling a concrete bunk가 일단 수식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economics고 여기서는 또 뭡니까? Germany won champion after 요 binaries, 그죠? 쌤이 지금 이렇게 뭐 동그라미 세모 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탁 생각 안 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분사다 말이에요. 근데 요 앞에 동그라미로 요렇게 한 녀석들은 이 뒤에 나오는 수식하거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녀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요 녀석만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이 녀석만 수식할 뿐입니다. 수식을 하든지 지금 이 경우에는 smelling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볼드체로 된 복합 분사들은 뭐다? 동사다. 동사. ing면 능동 진행의 의미고 pp면 상태 수동의 의미다. 동사다. 그럼 뭐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면 주어가.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따라다니면 특히 분사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 하나 먼저 보면 a lady를 이렇게 전체가 수식을 하잖아. 수식을 하면 이 녀석은 단지 분사인 bread만 수식할 뿐이고 그러면 bread와 a lady는 곧 동사와 주어 관계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태를 가만히 이제 따져보고 확인해 보면은 이 lady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으로 쓴다 이 말이죠. 결국 뭐냐면 핵심은 여기 나오는 분사와 여기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밑에 보면 이제 이때 이제 당연히 수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well 뭐 bred 대신에 well educated 이렇게 했으면은 교육을 잘 받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well read 하면은 이때는 학식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학식 있는 뜻이 되는지는 쌤도 아직까지 확인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학식이 있는 뭔가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겠죠, 그죠? well read 이래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뭐 호의 좋게 좋은 뜻으로 뭘 능동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가 어쨌든 좋은 뜻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의사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he meant that 이래 가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를 쓰는 거라. 나는 그가 뭔가 호의라고 생각해. 뭐 하는 게 좋은 좋은 뜻을 갖다가 뭔가 내는 거라고 생각해. 호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but I would leave us alone. 아무튼 나는 그 녀석이 with 다음에 가정법이죠. 우리를 갖다가 떠난다고 타동사입니다. Let us alone. 아무튼 혼자 그냥 좀 가버리면 좋겠는데 안 가? 이런 의미입니다. 뭐 말다툼 같은 거를 뭐 좀 하고 난 뒤에 옆에서 이제 화해를 갖다가 존경하는 친구에게 할 법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 I know he's well-meaning. 좋은 뜻으로 아마 말했겠지. 하지만 어쨌든 좀 가면 좋겠는데 아이씨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됐고요. 항상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야 한다. She is very independent. 그러니까 independent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뭔가 독립적인데 이제 minded 하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 이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natured.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까요? 쌤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태에서 할 때 수동 형식으로 쓰이는 것들 여러 가지 했죠. 위치, 장소, 심리,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 등등등 하면서 또 앞에서 이것도 하면 했었죠. gifted, with, 그죠? 뭘 보유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be talented with. 더 쓰면은 be endowed with 이런 것도 있습니다. endowed. 이건 수여받다, 하사받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씁니다. 이랬을 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뭐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부여받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동 형식으로 쓴다 그랬죠. PP로.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그 근본적인 기질, 성품 이런 것들은 본래 타고난다라고 인식되는 겁니다. 물론 후천적인 어떤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크게 괄목상대할 정도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뭐 드물지는 않지만은요, 일반적으로 걔들 인식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기질 같은 거는 결국 유전자적인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전하는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받아서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질, 뭐 성격, 뭐 신체적인 특징 계속 나옵니다. 문제에서도 왼손잡이 이렇게 하면 left hand가 아니라 left hand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다.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상태,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성품 이런 거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수식하고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뿐입니다. 미상이 주는 누구냐? 이때는 당연히 she고 각각 h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독립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고, he was easygoing 아주 쉽게 간다 이러니까 뭐 아주 편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and good natured,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타고난 성품이 참 좋다 이런 뉘앙스로 쓴 겁니다. 자, 충분히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stale smelling 해가지고 명사하고 이렇게 할 때 smell, stay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은 냄새, 악취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이제 smelling 나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취를 갖다가 뿜어내는, 이건 목적어입니다. 뿜어내는 주체는 누구냐? 수식받는 concrete bunker라는 말이에요. 이 concrete bunker가 악취를 갖다가 능동적으로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ing를 썼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이게 사족이 되겠지만, 여기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은, 학습자들은 반드시 열심히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딱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는 뭔가 습기 차고 악취가 나는 콘크리트 벙커로 들어갔다 이래 되죠. 이게 enter 하나 봅시다. 어떤 구체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때 바로 타동사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 into를 안 쓴다라는 거 하나 또 체크하고. 자, this book attacks on. 지금 여기는 on과 for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쌤이 강의하면서 뭐 심심찮게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공격이기 때문에 on입니다. on. 공격을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growth oriented. 이거는 요렇게 수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be oriented to growth 이래 가는 겁니다. 성장을 지향하는, 그죠? 우리 성적 지상주의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같습니다. 성장 지상주의적인 경제 of the day, 뭐 그 당시 이래야 되겠네요. 뭐 the day인가? 본래 the country를 쌤이 잘못 오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of the day, 뭐 당시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합시다. 네, 뭐다? 성장을 갖다가 지향한 누가? 이 경제 시스템이 be oriented to growth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oriented는 일반적으로 TP로 쓰는 거로 여러분들이 딱 익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향이 어디로 딱 기울어진다는 것도 일종의 특성 기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래서 he is extremely oriented to money 이런 말. 저 녀석은 막 굉장히 돈밖에 모르는 녀석이다. 너무 돈을 쫓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때 to도 어떤 느낌입니까? 가서 딱 붙는 느낌이죠. 그죠? be oriented t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ermany won, 독일.
독일이 요번에 저번에 월드컵 우승했습니까? 쌤은 그 홍명보호가 정치가 아니라 약간 축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첫 게임 러시아하고 할 때 했습니까? 그것만 풀타임으로 보고 나머지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국대 경기는 거의 안 봅니다. 쌤 초등학교 시절에 쌤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축구였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독일이 won the championship. 우승을 했다 이 말이죠. 뭐 다음에 재밌습니다. 자, 파이팅. 손톱을 막 부어 뜯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했을 때, 그죠? 앞에 나온 스트레일링, 그죠? 스트레잉, 스트레일러드, excited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표정이죠. 손톱을 물어 굉장히 긴장한 표정이죠. 근데 이 손톱을 갖다가 물어 뜯게 하는 녀석이 누굽니까? 이 파이널 게임입니다. 결승전입니다. 즉, 결승전이 관중으로 하여금 손톱을 물어 뜯게 한다니까 능동이니까 ing로 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스릴링 파이널 이렇게 해도 그 파이널 게임이 스릴을 갖다 느끼게 했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exciting 게임 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까? excited가 아니고 똑같은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복합 분사라기보다도 이거는 좀 문장 성분들이 문장 성분이 아니고 각 단어의 어떤 단어를 형성하는 뭡니까? 이 expect가 어근이 되겠죠. disappointed도 이렇게 되겠죠. increasing도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 이제 pp가 딱 오니까 예상되었던 이래 되죠. expected 그죠? 근데 예상한 대로 이래 되겠죠. 그죠? 예상되었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데 지금 여기도 부사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미상의 주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다 동사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어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The desire to be a mother. 아기를 갖고 싶다. 아기를 태아를 가져도 일단 어머니로 후보 등록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아기를 낳아 기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desire, 아주 강한 어떤 열망입니다. 열망이 아마 creep up, 안 이랬어요. 이 또 뭔가 영향을, 그죠? 이런 desire가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뭔가 자꾸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당신에게 creep인데, creep은 슬금슬금 오는데 이 up은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가지고 뭔가를 이런 감정을 확 느끼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crawl is crawl. crawl은 creep은 그냥 서서히 움직이는 느낌이라면은 crawl은 서서히 움직이면서 주로 이 사지를 움직이면서 기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CR에서 그런 뉘앙스를 좀 느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는 the desire겠죠, 그죠? 근데 그 desire가 바라는 게 아니고, 이 desire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you겠죠, 그죠? you가 expect the desire,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desire 입장에서는 이런 예상을 받는 거니까 수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상되었듯이 했는데, 부정을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도 않게, 예상하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이런 뉘앙스가 있죠. 해석을 해보면은, 다시 하면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열망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슬금슬금 당신이 그런 생각을, 그런 열망을 갖다가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요즘 보면은 결혼도 늦게 하지만 또 자녀도 좀 늦게 갖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쌤 또 잔소리 같지만은 경제 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사회 전체가 조금 생산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소비, 더 넘어서는 향락,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지극한 어떤 아주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혀 배려 없이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이러니까 젊은 날에는 그냥
노세, 젊은 노세, 그죠? 그거는 옛날에 뭐 평균 수명이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에는 뭐 해당된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요즘 문화는 너무나 좀 그렇다. 그래서 아기도 늦게 갖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열망이 확 밀어닥쳐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daughter asked me. 나에게 물었습니다. disappointed. 누가 실망을 했죠? my daughter's, 그죠?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 말이죠. Where is my present? present. 내 선물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present은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g가 오는 게 increasingly, 능동이죠.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The pressure on the council. 근데 pressure가 의미상에 주어져,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래 되죠.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ing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자동사니까 뭐 진행이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surprisingly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거는 타동사죠. 그죠? 이건 분명한 능동이죠. 수동 능동으로 나눴을 때 놀랍게도 이러한 어떤 압박이 있었다. 이때도 뭡니까? 압박, pressure, on. 굉장히 뭐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collo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기 때문에 압박이 안을 쓴다. 이러면. The council 뭐 하라는 to reverse its decision. 그의 결정을 위원회로 하여금 결정을 번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압력이 점점 팽배하고 있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건 이제 달리 또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전체가, 문두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부사들은 문장 전체를 갖다가 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관계되는 데서, 부사 파트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우리말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쉽게 탁 체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have. 이때, have는 일종의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뭐 최근에 또 보니까 뭐 사역동사는 없다 뭐 이래가지고 또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나오는 책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쌤 이야기했죠. 사역동사의 정확한 개념은 왜 그걸 사역동사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됩니다. 사역동사란 주어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그 사역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곧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명령적 행위를 사역동사라 한다 그랬죠. 그 반대로 허용을 해야만 그 상황이, 그 어떤 행위가 100%의 어떤 팩트로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et 같은 거는 시키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역적 의미도 되지만, 허용한다라는 의미도 사역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 사역동사 have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자, 그래 보면은 I have my hair cut 이래 되죠. 그럼 여기 분사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분사는 지금 여기는 pp가 왔죠. 여기 또 pp가 왔죠. 여기는 이제 원형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ing가 왔죠. 여기 또 ing가 왔죠. 그죠? 그러니까 분사 다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원형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기는 원형과 목적어 다음에 올 때 분사는 과거 분사밖에 못 오고 ing는 안 온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 쌤이 앞선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89년도인가? 그때 학력고사 시절인가? 그게 학력고사 본시험인지 모의시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ing의 문장 구조가 보기로 딱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자, I have had. 현재 완료죠. 그래서 지금 어떤 완전히 뭘 한 상태다는데, 이게 지배하는 거는 my hair입니다. 그죠? my hair인데, my hair 입장에서는 잘리는 거기 때문에 cut입니다. 근데 by 플러스 목적어 누군가가, 미용사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head가 지배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은 my hair지만, 행위는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미용사 보고 내 머리 잘라줘 하고 시켰다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my hair 이 녀석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취하면서 지배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녀석이 어쨌든 컷 잘리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누구한테 잘린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머리를 지금 잘랐어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he must have had 했습니다. must 플러스 have 동사의 완료형. 따라서 시점을 하나 뒤로 밀어가지고 이것이 시점의 해체로 보면 must의 어떤 구체적인 시점은 문맥 안에서 결정이 나야 하지만 단문으로 이렇게 제시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은 현재다. 그러면 현재 완료 표현은 한 have had는 이전 시점이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이 전체가 사역입니다. his eyes. 그의 양눈을 감았음에 틀림없다. 틀림없이 저 녀석 두 눈 그때 다 감았어. 뭐 그래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은 누굽니까? 이 녀석이 자기 눈을 갖다가 감게 하는 거니까 눈 입장에서는 수동이죠. 그죠? 됐고요.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원형이 오는 거. 꼭 다이만 오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앞에 뭐 had 하고 블라블라 look 하니까 뭐뭐 하게끔 look better 더 좋게 보이도록 뭐 만들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had가 fall 하면 뭐 떨어지게 만들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사들이 오는 경우. 근데 이때는 이제 만약에 he had his wife kille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뭐 청부살인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by 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만약에 killed라든지 이렇게 써버리면은 청부살인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이러한 어떤 상황,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아내가 작년에 죽는데 살짝 뭔가 영향을 미쳤다. 죽게 했다. 뭐 굉장히 뭐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있었죠. 뭐 도박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맨날 빚이고 뭐 그래가지고 뭔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아내 죽음을 초래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 이거는 죽다는 자동사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have 목적어 분사해가지고 die 하니까 뭐 died 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이때 killed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have 동사 목적어 플러스 ing가 나오는 구조죠. 자, 이게 over and over가 됐죠. 계속 반복해서 벌써 반복해서 짜증의 의미가 확 느껴지죠. 자, boss had me 했습니다. 이때 made를 안 쓰고 have 동사를 쓰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죠.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면요. have 동사는 소유고 고된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제의 소유라는 것은 뭐 장식품으로 노예를 갖다가 매달고 다니려고 집에 걸어두려고 한 게 아니고 뭡니까? 행위, 노동력을 갖다가 착취하기 위해서니 그 행위 지배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 지배를 표현하는 사역 동사는 make가 아니고 hav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had me, 나를 시켰어. 그런데 이제 주어 동사의 관계를 보면서 ing니까 뭔가 진행이고 반복이고 능동이고 예를 내보니까 over and over가 있으니까 이거는 반복이단 말이지. 그리고 진행이 반복을 통해서 나타내는 짜증 이런 의미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the same thing까지 와요. 똑같은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사장은 내가 줄곧 하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boss had me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장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나에게 반복해 시켰어. 그냥 덤덤하게 사실로서 딱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doing 이러면은 뭔가 반복에 따른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He's always speaking ill of others. 저 녀석 맨날 남 뒷담화만 때리고 있어. 그죠? 그와 같이. 그래서 ing 쓴다라는 거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won't have him.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사역적인 어떤 힘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risking 했습니다. His neck on that motorcycle. 그 motorcycle에 그의 목을 갖다가 지금 매달고 있는 느낌이죠. 매달림.
우리 목 매단다라는 거. 야, 저 녀석은 말이야, 뭐, 오늘 이 학생한테 완전히 지금 목을 매달고 있어. 이렇게 하죠. 그런 표현입니다. His neck on. 이 매달림, on. 그러니까, 뭐, 저 모터사이클에 막, 그냥, 목을 매다는, 바라바라바라바라 하고 막 다니죠. 무슨 취미든 한번 몰입되면은 대부분 다 거기서 일정 기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보다 열정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진 인간 유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쌤도 사실 이런 데 조금 속하는 편입니다. 뭘 하나면 깊숙하게 일정 레벨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걸 갖다가 물론 단기간에 팍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neck on that motorcyc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risking 하니까 risking his neck on the motorcycle.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말도 있죠. 우리 뭐 오토바이 이렇게 하는데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마라. 왜냐하면 사고 날 때까지 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면은 그가 모터사이클에 그렇게 막 목을 내놓고 있는 목 매달아 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나는 어쨌든 이건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배 개념,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납치 않을 거야. 그러면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래가면 여기는 let도 될 수 있습니다. let. 자, 이해할 수 있겠죠? have 목적 ing는 일반 특히 수능 수준의 참고서에 쓰는 학습서에 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문이 뭔가 이 내용이 문제와 관련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일반 사설 인강 사이트나 이런 교재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쌤이 이런 이야기만 하지만 밑에 대부분 조교들이 아마 발췌를 하고 지문을 선지할 겁니다. 근데 그런 조교들 수준에서 이런 데 대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영어적 자신감을 갖고 있는 레벨이 되느냐? 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웬만큼 이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발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EBS 어떤 그 교재가 국가 정책상으로 너무 EBS에 이제 이렇게 치중을 하니까 비판을 받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다가 받기는 하지만은요, 그 EBS가 이제 어땠습니까? 교육 당국하고 어쨌든 국가 공인시험인 수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재에 실리는 지문들은 실력파들이 발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에 실리는 것과 일반 사설학원의 어떤 문제집이나 강의서에 실리는 거하고는 퀄리티가 엄청 차이 나버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EBS 지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혹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사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빼버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보호자리에 꼭 이렇게 분삼아 와야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꼭 이렇게 능동, 수동이고 뭐 진행이고 이런 모습만 있느냐? 아니죠. 특정한 상황이 또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런 전치사적 부사 이런 것들이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캐치하는 게 곧 영어 실력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he had her face in her hands 이렇게 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손이니까, in이니까 파묻혔죠. 그래서 그녀는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was, 이건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 could not have. 어쨌든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his swing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데 under control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컨트롤. 이때는 통제가 아니고 우리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골프 같으면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타이밍과 템포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컨트롤을 갖다가 그의 스윙을 컨트롤을 갖다가 할 수 없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타이거즈가. 자, 그다음 whether but 우리는 그 boat를 어떻게 밖에 내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this week 이번 주에 처음으로 보트를 밖에 내는 물에 띄워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나올 겁니다.
이제 뭐 이 정도 하고요. have 플러스 목적 플러스 분사 혹은 보어. 그것과 뭐라고 해야 돼? 형제라고 해야 될까요? 부부 관계를 해야 될까요?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보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 자체가 have염이라 그랬죠? with 지배음이 관계에서 나오는 지배음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어 이런 구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어 이런 구조인데, 결국 동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사를 전치사를 사용한 구로서 표현했다니까 이것도 일종의 간명성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 with는 동사 have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동사고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 진사원대주기에서 눈에 강조하는 거, 전치사도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동사적 의미를 가진다면 그는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he was sitting there. 그는 앉아 있었어. with 저기 have형 his legs crossed. 앞에 똑같죠? he had his legs crossed. 다리를 꼬았다 이래야 되는 거고, 얘는 꼬은 채 앉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뿐이죠. 그래서 with his legs crossed. 이 녀석이 의미상의 주어로 수동적 의미이기 때문에 pp다 이랍니다. 자, he was entering the court. 법정에 들었었다. 이래야 되겠네요. 자, with his hands covering his face.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his hands가 cover 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능동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손으로 복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말이고요. 자, she was running 달리고 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역시 have입니다. 지금 보면은 with가 오면 앞에는 주고 이게 앞에는 주고 뒤에 나오는 거는 종적인 이런 관계입니다. 왜? 지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with her hair flying behind. 그녀의 머리가 뒤로 막 휘날립니다. 이 뭐 자동사긴 하지만 이때는 사실 뭐 능동적인 어떤 그런 의지가 개입된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ing를 쓰는 겁니다. 그녀가 머리를 갖다가 뒤로 막 의식적으로 날리면서 뛰고 있는 건 아니죠. 달려가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머리가 지가 알아서 날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ing를 쓰는 겁니다. 이게 flown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he was dancing.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with his mouth. 이제는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open. 입을 떡 벌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p가 오고 여기는 ing 오고 여기는 형용사가 오고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he was back at work. 이거는 이제 관사 없이 뭐 직장, 일자리 이런 말입니다. 그는 다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with his arm. 요거는 단수이기 때문에 팔 한 개입니다. 한 개. in a sling. 소위 말해 기브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팔에 기브스를 한 채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뭔가 그 직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죠. 안전사고가. 자, 그 다음에 the gentleman entered the room. 방에 들어왔는데 with his hat on. 요렇게 이제 전치사 하나 혹은 전치사적 부사 하나가 이렇게 딱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자를 어디에 쓰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신체 부위에 걸치는 것은 다 on을 쓴다 그랬죠? put on. 그래서 모자를 쓰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귀걸이를 하다, 시계를 차다, 뭐 전부 o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is has at 하면 on his head라는 의미가 여기에 his head. 한번 썼기 때문에 그냥 on the head입니다. 앞에서 his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관사로 받아가지고 이거 안 써도 되거든. 머리를 갖다가 머리 아니고 모자를 어깨에 턱 걸치고 들어오는 뭐 멋쟁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에 쓰는 거죠. 또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자를 쓴 채 실내에 들어갈 때 보통 탈모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무조건 극장이든 어디든 실내를 들어가면 무조건 탈모였습니다. 특히 학원 강의실에서 모자를 쓰고 앉아 있다가 당장 쫓겨났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전부 다 각양각색 모자를 쓰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내에 들었을 때는 탈모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모자를 쓴 채 방에 들어왔다 이래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아는
off의 반대입니다. off. 저 우리가 switch on, switch off, turn on, turn off 하는 그겁니다. sports car, sports car가 막 달리고 있었어. down road. 이게 down road라는 게 길 아래로 이런 의미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질주할 때 이렇게 down이라고 보통 씁니다. with no rights. 그래서 이 지금 차 같으면은 이 쌍라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도 안 켜고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도 그러니까 불을 이제 뭡니까? 전조등을 갖다가 아예 끈 채 스포츠카가 길을 쫙 달리고 있다. 깜깜한 밤에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자, 됐죠? 충분히 이제 이런 표현들은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with 플러스 목적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보다 뭐 훨씬 2배, 3배 길어질 수 있습니다. with 하고 여기 뭐 하고 여기를 다시 설명하고 삽입하고 뭐 심지어 관계대명사하고 쭉 가가지고 뒤에 다시 이런 전명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였던 부사구나 형용사구가 또 이어지고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있지만 with가 앞에서 주어 동사 뭐가 나오고 with가 딱 나오면은 이 구조라 생각하고 쭉 밀어가지고 어쨌든 이 한 의미달락으로 바로 그냥 이미지로 탁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혈용법입니다. 유혈용법. 유혈용법은 우리 태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인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frustrate. 자, felt frustrated. 밑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I felt frustrated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심리 변화. 그죠? surprised. 이런 것들은 다 수동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frustrate가 나오면, surprise가 나오면 surprised고, 무조건 frustrated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결국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에서 수동적 의미이기 때문에 pp를 쓰는 것 뿐이고, 의미상의 주어가 능동적으로 가면 ing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I felt frustrated. 뭔가 좌절감을 느끼고 화가 났어. His bad manners. 그의 오만무리한 태도에 대해서 이래 돼서. 즉, 그의 오만무리한 태도가 나를 frustrate하게 만들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surprise하게 만들었다. 나를 흥분시키게 만들었다. exciting 이래 가는 겁니다. excite. 그러니까 I felt excited 이렇게 하고 I felt surprised 이래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냐? 그럼 ing면은 difficult, time 하니까 time이 주어로서 의미상의 주어. difficult 의미상의 time이죠. 형용사 의미상의 주어인 겁니다. 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기준 입장이죠. 굉장히 나를 갖다가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또 볼드가 와야 되는데 볼드 칠 안 해놨네요. 이건 문제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focus more, more 하면 뒤에 than까지 밀어가야 됩니다. 한 의미 단위로. than, on 하니까 on being interested, on being interesting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on being interesting. 뭔가 네가 interesting하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갖다가 느끼는. 그죠?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주는 이것보다는 어디에 focus on. 어디에 더 집중해라. 그걸 더 중요시해라는 뜻이니까 뭡니까? being interested 하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be interested 보통 in 이렇게 하죠. 그죠? 여기 이제 others라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기를 제외해서.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흥미를 갖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이게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즉, 보다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더 중점을 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러면 interesting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ing로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한테 관심을
주는 것,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즉, 내 중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라.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더 고려하고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살짝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하나 딱 외워가지고요. 외워가지고 뭐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또 비교의 동질성 구조 딱딱 나오죠. More on being interested than being interesting. 여기는 사실 빼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문맥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서줌으로써 보다 더 A와 B의 소위 말하는 비교 구문에서의 비교 동질성 그리고 평행 구조의 어떤 성질이 보다 뚜렷이 나타나죠. 그죠? 명확히 밝힐 때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특히 사람의 어떤 그 심리와 관련해서 능동, 수동 이 의미가 그대로 대비되고 있으면서 또 interest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묘한 의미 때문에 의미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I'm sorry. She said. 자, setting herself. 이건 앞에서 많이 했죠, 그죠? 그녀 스스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sit는 타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자리를 내주다, 만들어주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에 가서 앉았다, 자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Between the couple. 그 커플 사이에 자리를 앉으면서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좀 밉상이죠. 자, 그 다음에 you are requested to. 요청을 받고 있다 하니까 해야 한다 이 말이겠죠. To remain seated. 자, 이제는 수동을 쓰는 거는 during take off. 이건 비행기 이륙이죠. 그죠? 이렇게 하이픈을 이어갖고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동안에는 어떻게? 자리에 착석한 채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앉아있는 건 뭡니까? 자기 가서 직접 앉은 게 아니고 티켓에 적혀있는 좌석 번호를 보고 가서 받아가 앉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인 것 같은데요. 맞죠? 이번 시간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에서부터 복합 분사 그리고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 조금 범위를 넓히면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어 with 플러스 목적어 보어 그죠? 그리고 유의할 용법까지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분사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능동, 수동 따지고 PP냐 ING냐 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지금 이런 류 그리고 복합 분사 또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어 지금 이런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혹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이라면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문법 연습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